복리의 마법. 투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복리 효과가 엄청나게 커져요. 말씀드렸죠? 2, 4, 6, 8, 10, 12가 아니에요. 2, 4, 8, 16, 32, 64 이렇게 늘어나요. 자산이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다시 또 자산이 돼서 또 이자를 낳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워런 버핏도 정말 본인이 제대로 정말 느끼신 분일 겁니다. 복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오르내림이 심해요. 오르내림이 너무 심해요. 주식시장은.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거 부정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과거보다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급하게 사고 팔면 손실 볼 수 있어요. 기다리면 일시적인 하락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급함,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 중에 하나예요. 공포나 탐욕에 휘둘려서 매도, 매수, 반복을 하게 되면 그거 뭐죠? 때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까운 종목, 그 귀한 종목들 자꾸 매도, 매수 반복하지 마세요. 때 타요.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크게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그런데 견디질 못해요. 이 현대사회는 빠른 결과 추구해요. 빨리빨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또 그렇죠. 우리나라 국제 이 번호 앞에 국제 번호가 82예요. 빨리. 그리고 우리 전화번호가 이 핸드폰 번호가 뒤에 붙잖아요. 미국은 뭐 1번 아닙니까? 우리나라 82번이에요. 빨리. 현대사회는 빠른 결과 추구합니다. 투자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심리가 아주 강해요. 거기다가 하루에 수십 번씩 별별 뉴스들 꼭 주식에 대한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국방, 경제, 또 정치, 사회, 문화 뭐 각종 방면에 다 나오는 거에 아주 이 주식시장의 뉴스는 아주 민감해요. 이 주식시장 뉴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 불안감이 자꾸 커지니까 자꾸 이 샀다 팔았다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변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또 조급해져요. 난 이게 뭔가 5년에 2배면 큰 수익인데 말이죠. 야, 나 이거 5년 어떻게 기다려? 근데 보면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주위에서 국내 어디 개별 종목에 단타 쳐갖고 얼마 벌었다고 뭐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뭐 얼마 만에 얼마 벌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기가 또 어렵게 돼요. 흔들리게 되죠, 마음이. 그런데 주식 투자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외부에 자랑해요. 야, 나 이거 얼마 투자했는데 지금 몇 % 수익이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 안 하죠? 입 딱 닫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돈 벌었다는 얘기만 하고 돈 잃었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오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심합니다. 근데 반대죠.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잃어요. 왜냐하면 돈을 잃었을 때는 말을 안 하고 돈을 벌었을 때만 말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기다립시다. 차분하게. 그리고 투자 그동안 안 하고 살아왔잖아요. 수십 년.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 주식 투자하기 전처럼 그렇게 그냥 생활해 나가면 돼요. 빨간 이 저금통에 계속 주식 사 모았다고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조급하게 행동을 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과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가는 길, 그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과열과 망설임의 사이클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에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걱정의 벽은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과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걱정의 벽. 그러면서 어느새 스물스물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주식시장이 정말 다양한 매일매일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들, 불확실성, 걱정거리들이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시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는 주가가 그만큼 싸지게 돼요. 다시 시장 상황이 호전이 될 때는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주가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이 좋게 호전돼 보세요. 주가가 다시 상승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주 언급되는 걱정들 이런 걸 보면 특히 요즘 경기 침체의 이 우려는 특히 근래에 자주 언급되는 걱정거리예요. 전문가들은 향후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몇 %. 올해 중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몇 %. 계속 나옵니다. 또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될수록 주가는 또 떨어지게 되죠. 금리가 떨어질수록 주식시장은 또 활성화가 됩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있어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중동 전쟁. 또 요즘 한창 관세 문제, 무역 분쟁. 또 불확실성. 이것은 경제,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불확실성. 또 기업들 실적 중요하죠. 매출과 이익, 기업 실적 부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거나 시장이 이미 이런 우려들을 반영해서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경우에는 이런 걱정들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는 결국에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즉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고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있죠. 아직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있어요. 또 경기 둔화 우려도 나와요.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만들 때 주가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투자자들이 아주 싼 주가일 때, 저렴한 주가일 때 매수해서 주식을 사두는 투자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평상시에 모은 주식들을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팔거나 그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지난달도 4월에 폭락했죠?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수면제 먹고 한 달 동안 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나? 다시 원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투자 과정에서 과도한 공포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